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현직 헌법재판소 공무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면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오면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면서 헌법재판소 직원들도 다칠까 무섭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급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2030 세대 남성들에 주목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힘 지도부를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서울대 출신으로 문화관광부를 거쳐 현재 헌법재판소에 재직하고 있는 이윤성 사무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사무관은 얼마 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지난 2020년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신권투표지 다발들을 보면 조직적 부정선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선관위가 주장했던 소위 형상기억종이 운운하는 궤변을 통렬히 비판했던 공무원입니다. 이윤성 사무관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재판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심 유죄가 나도 출마할 것이라고 했고, 헌법재판소는 심리의 진행이 두 재판관의 퇴임 전 선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듯한데, 만약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재판관의 퇴임 전 선고할 때 두 재판관은 바로 좌익성향 민형배 이미선 재판관입니다. 그는 또 역사를 가르치는 전한길 강사가 선관위를 비판했다가 민주당에 의해 고발당했는데 동영상의 파급력이 크다. 어제 올린 동영상이 벌써 조회수가 280만을 넘었다. 평소 노무현을 좋아했다는 사람이라 중도층에게도 어필될 만하다면서 소송을 시간 끌기 위해 온갖 꼼수를 쓰고 김어준의 허위선동에는 좋아하면서 국회까지 불러서 이야기를 듣다가 자기들 불리한 뉴스는 허위뉴스라 하며 카톡까지 검열해서 처벌하겠다며 민주파출소를 만들어 신고를 받고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줄탄핵시켜 수사와 재판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 살아남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민주당의 노골적인 친중 행태와 국정방해를 참다 못해 계엄을 선언한 대통령은 일사천리로 탄핵한다면 납득하지 않고 분노할 국민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게다가 정파성이 강한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출신들을 집중 임명해 놓아서 더 모양이 안 좋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폭동이 일어날 듯 싶다. 헌법재판소 직원들도 다칠까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무관은 국회의원들을 체포 감금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나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이재명 재판이 확정된 이후라야만 국민들이 조금은 납득할 것이다 라면서 두 명의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서 문제라면 정치권과 연이 없는 중립적인 성향의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서 진행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무관은 또 국민의힘 행태를 비판한 별도의 글을 통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견된 증거가 없다고 하며 당의 입장은 부정선거가 있다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보여준 부정선거를 의심하게 하는 증거들을 보면 부정선거가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검증을 제대로 해봐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변론에서 나오지 않은 다른 증거들도 찾아보면 아주 많다. 대통령 탄핵 변론 영상을 제대로 보지 않았거나 별로 관심이 없거나 머리가 나쁜 듯 싶다라며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이 사무관은 이어서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어깨띠를 메고 서울역에 가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다가 시민들에게 면박을 받았다고 한다. 탄핵 국면에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꼴보기 싫을 것이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어 있는데
탄핵될 것을 예정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한심해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무관은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걸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못하게 하고 원전 예산, 마약 수사 예산, 드론, 미사일 개발 예산 삭감 등 국익을 해치고 북한과 중국에 유리한 행동을 하는 야당과 싸우고 있는 와중에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의리는 없고 기회주의적인 모습이라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 국민의힘이 잘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의 인민독재적인 모습에 국민들이 질려 그에 대항하기 위한 것일 뿐인데 대통령이 싸우는 것은 돕지 않고 대통령이 탄핵될 것을 예정하고 국민에게 인사를 하러 다니는 모습이 상종 못할 한심한 작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사무관은 부정선거 의혹 또 선관위와 법원 문제와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 20년 전에 일어났던 부정채용이 요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감사도 받지 않고 선거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국회의원들도 잘 지적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법관이 전국 모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니 자그마한 문제는 웬만하면 덮어준다. 선관위에 문제가 생기면 법원의 판사들에게 관리 책임이 생기기 때문이다라면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많다.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무게가 다른 투표지, 롤페이퍼 용지 끝을 고정해 붙이기 위해 붙여놓은 화살표 스티커가 인쇄되어 있는 투표지 등등 다양한 부정선거를 의심하게 하는 증거들이 있으나 제일 심각한 것은 빳빳한 신권뭉치 투표지 다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것은 한두 장이 나온 것이 아니라 몇천 장씩 대량으로 6개의 재검표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다 몇 장이 잘못된 것이 나오는 것은 단순 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 몇천 장씩 여러 개의 재검표소에서 나왔다는 것은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준비해서 작업했다는 것이다. 그냥 찍은 투표지가 접은 것 안 접은 것이 섞여 있는데 이것을 묶어놓고 몇 달 두었다고 해서 빳빳해지지 않는다라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것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몇 장만 현미경으로 보고 그중에 몇 장이 접힌 자국이 있었기에 신권 투표 다발이 나올 수 있다면서 얼렁뚱땅 넘어갔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그런데 이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선관위의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고 대법관들도 알고 있다는 것인데 정말 엄청난 나라가 뒤집어질 만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그렇게 큰 일을 저지르면서 뒷말이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부정선거가 의심되기는 하지만 의심이 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1200명의 부정채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고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의 과거 비리, 헌법재판소에서의 과거 비리가 제법 있었지만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무관은 선관위와 법원 모두 연루된 부정선거는 사실이면 충격적인 일이나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아니다. 과거의 공무원과 법원의 관행, 선관위가 외부의 견제가 없었다는 조직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일이다라면서 제대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윤성 사무관은 또 최근 각광받고 있는 2030 남성세대 젊은 남성들과 관련해서 모든 열정을 바치는 20, 30대 남자의 힘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06년 한 예설이 망가져서 나오는 환상의 커플이라는 드라마가 20대 30대 남자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었다. 고고한 재벌집 상속녀인 한혜설이 사고로 기억상실증이 와서 시골에 온갖 잡다한 일을 하며 억척스럽게 사는 남자 집에 얹혀 살면서 일어나는 일을 웃기면서도 때로는 감동적으로 만든 드라마다. 내용은 미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것이라 작품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쁘고 고고해 보이는 한혜설이 망가져 나오는 것이 재밌고 홍자매가 각본을 재밌게 잘 써 젊은 남자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았다. 처음에는 인기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인기가 많아져 시청률이 20% 가까이 올라가 당시 최고 인기 드라마던
주몽의 시청률을 많이 따라갔다. 드라마가 워낙 재밌기에 각 드라마마다 게시판이 있던 DC 인사이드에 환상의 커플 시청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재밌던 장면들을 캡처해서 올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본 것을 다시 본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연말이 되어 MBC 드라마 대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심사위원이 뽑는 연기 관련 상들인 대상, 남녀 최우수상 등 대부분의 상을 주몽의 출연 배우들이 차지했으나 시청자들이 ARS로 뽑는 베스트 커플상, 남녀 인기상, 올해의 드라마상은 모두 환상의 커플이 차지했다. 이때 DC 인사이더 환상의 커플 갤러리 이용자들이 대부분 ARS를 몇 번씩 눌렀으며 몇만 원어치를 했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ARS 한 통에 몇백 원의 비용이 들었음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와 배우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활동했었다. 지금 보면 부정투표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관념이 없었고 어쨌든 돈을 쓰는 만큼 인기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작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모든 열정을 바치는 20대, 30대 남성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번에 대통령 탄핵 후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하는 분위기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담화문을 들은 후 그 사실관계를 찬찬히 살펴본 20대, 30대 남성들이 정말로 민주당이 원전 예산, 마약 수사 예산,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등을 삭감했고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탄핵이 남발되었으며 원전 예산, 마약 수사 예산 삭감, 간첩죄 조항 개정 반대 등은 중국의 이익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급습하여 서버를 확인하고 수원 선거연수원에 계엄군을 보내 통제했다는 걸 보고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을 젊은이들이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젊은이들의 유튜브를 보고 DC 인사이더 등의 사이트에서 모여서 정보를 주고받으며 빠르게 전파되었다. DC 인사이더 등의 게시판에는 여러 분야에 대한 전문적 정보를 검색하여 정리하는 능력자들이 많아 이들의 글이 게시글이나 SNS를 통해 빨리 번져나갔다. 과거 구호나 노래도 어르신들이 하던 것이었는데 젊은이들이 참여하면서 참신하고 세련된 것들이 많이 나왔다. 수준 있는 노래도 유튜브에 많이 올라왔고 멘트들도 재밌고 참신한 것들이 많다. 이런 젊은 남성들에 대하여 민주당이 철이 없다, 개념이 없다는 식으로 비하하며 적대시하고 있다. 이번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도 공수처와 법원의 꼼수가 섞인 영장 발부에 대하여 젊은 남성들이 더 분노하여 폭발했는데 법원은 대부분을 구속했다. 20대 30대 남성들이 여기에 굽히지 않고 더 열심히 활동할 듯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구속기소 결정 이후 변호인단 등 측근들에게 자신의 심경을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 등에게 처음부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각오하고 시작된 일이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가는 길이니 국민을 믿고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이번 대통령 체포와 구속, 기소 과정들에서 불법 요소들이 많다는 변호인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의연하게 가자면서 측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 기소 이후에도 서울구치소 내 독방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현재는 접견 금지 조치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가 해제돼서 일부 접견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편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억지와 궤변이 만든 수사 참금, 공수처와 검찰의 사법 파괴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에만 집중했다. 수사를 맡아온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 체포가 목적이었고 수사권과 관할권에 대한 검토는 물론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며 온갖 논란을 자초했다. 뒤늦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사건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만을 근거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구속 기소를 밀어붙였다. 대통령이 어떠한 직권을 남용해서 누군가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수사는 없었다. 계엄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내란 선동만 있었을 뿐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어서 거대 야당과 야합한 수사기관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적법 절차 원칙을 모두 무시하고 내란 선동에만 매달렸다.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되어버렸다. 그러기에 명백한 위법 수사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애당초 공수처는 정치권의 불순한 의도로 설립된 태생부터 잘못된 기관이고 이번 수사로 그 역량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럼에도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 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했다. 검찰 스스로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내던지고 공수처의 공범이 되기를 자처한 것이다. 검찰의 책임 회피적 기소, 검찰의 사명을 잊은 무책임한 불법의 방관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았다. 2025년 대한민국 검찰의 치욕사로 기록될 것이며 이에 대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엄중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 혼란과 사법 파괴의 주인공인 공수처를 만들고 그들을 사주하여 내란몰이를 한 민주당 역시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한 달 우리 국민들은 세계 10위권 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장면을 목도했다.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직권남용죄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디딤돌이 없는데 어찌 기둥이 서고 기둥이 없는데 어찌 대들보가 올라가겠는가?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한 후진적 사법체계의 참담한 실상이 온 세계에 폭로되고 말았다. 이야말로 법을 빙자한 광란의 불법 폐악질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마지막으로 공수처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처음부터 수사도 할 수 없고 더더욱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직권남용죄를 디딤돌 삼아 내란죄로 올라섰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법대 1학년 공부만 해도 알 수 있는 법입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공수처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고의 수사기관이자 인권보호기관이라고 자처하던 검찰도 이를 몰랐다는 말인가?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에 나라의 법치를 맡기고 있다는 것이 한없이 서글프고 부끄럽다면서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일 뿐이다. 독수독과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대한민국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심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현실 생각하면 정말로 밤에 잠이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